네, 역시나 방심할 수 없는 요즘 시장입니다. 글로벌 증시도 주춤하긴 마찬가지였는데 경기 지표 호조에 연준의 속도 조절 시나리오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민지 기자와 월가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폭이 깊었죠. 네, 이 경제 지표들이 모두 다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이 투심이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표 호조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또 강하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포심이 작용한 건데요. 그러면서 지난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1%대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가 잘 나오니까 시장이 빠지는 좀 씁쓸한 상황인데 경기 지표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2일에 발표됐죠. 이 미국의 지난달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신규 고용이 26만 3천 건 늘어나면서 시장의 전망치인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고용 시장은 연준이 좀 유독 지켜보고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도 더 의미가 있고요. 또 노동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임금인데요. 이번에 임금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난달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보다 5.1%나 늘어나면서 4.6% 정도 늘어날 것이다 했던 이 시장 전망치를 상당히 좀 우회를 한 겁니다. 임금발 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일단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두 요건 다 예상치를 근소하게 넘어선 게 아니라 차이가 확 벌어지면서 발표가 났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요.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가 됐죠. 어땠습니까? 네, 서비스업 지표도 시장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업 공급 관리자 지수 이 PMI가요 56.5를 기록했습니다. 이 월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여전히 이 서비스업 시장이 예상보다 좀 경기 확대 국면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또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지난 10월 공장제 수주 실적도요 이 전월보다 1% 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여러 부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시장에는 여파가 어땠나요? 네, 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 마감했고요. 연준 정책이 좀 특히나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도 장 초반에는 무려 4.5% 부근까지 오르는 등 좀 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긴축 우려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 오른 1,318.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 WTI 가격은 3% 넘게 폭락하면서 지난 2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긴축이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유발될 수 있고요. 또 원유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긴밀하게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긴축이 그럼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 월가 분석은 어떤가요? 네, 특히 2월에 있을 이 FOMC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하루 전만 해도 25bp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50bp 인상으로 좀 무게가 더 많이 쏠리는 모습이죠. 또 75bp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지지도 훨씬 좀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클레이즈도요, 미국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고 또 물가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면서 미국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2월과 2월 모두 연준이 50bp를 인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이 피봇이죠. 이 피봇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월가의 전문가들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In a nutshell, it's strong economic data. It means more room for the Fed to implement a hawkish view. And in the service index, we had details like sticky prices on the prices paid side and very strong employment sub-index, the two very things that go against the Fed pivot narrative.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지표들이 연준 피봇을 억제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12월 FOMC 인상폭도 지금 예측보다는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면 증시에도 당연히 좀 크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월가 분석이 어떤가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비관론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댄 나일스는요. 시장이 또 다른 약세장 랠리에 진입했지만 새해에 투자 심리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연말에 산타 랠리가 올 수 있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예. 내년 상반기에는 이 상승 랠리 끝날 수 있다라는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찰스 슈왑에서도요. 이미 얕은 침체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 상반기 증시는 하반기보다 부진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요. 연말까지 이 차익 실현을 꼭 좀 마치라고 당부하는 등 이 혹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차익 실현이라면 내년 상반기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미리 정리를 해라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이 월가의 쪽집게다라고도 불리는 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가 한 당부인데요. 이 마이클 윌슨은 S&P 500 지수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약 2% 상승하겠지만 이것이 최대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에 베팅하지는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예. 그러면서 윌슨 전략가는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둔화하는 시즌이 올 것이다 라면서 투자자들은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이 경기 방어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저금리 수혜주인 성장주는요. 내년에는 좀 기대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예, 참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12월 FOMC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경기 상황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나오는 거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